네, 안녕하세요. 바람인 아두이노 세미나 강의자 김정현입니다. 오늘은 실습 2차시, 이론 4차시 플러스 5차시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는 차시입니다. 그래서 이론 4차시에 대한 실습은 제가 맡고 이론 5차시에 대한 실습은 박지훈 회원님께서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4차시에 대한 목차는 이렇게 세 가지 실습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ADC로 가변적 입력 받아보기, 두 번째 PWM을 이용해서 LED 디밍 해보기, 세 번째 DAC로 사인파 생성해서 LED 켜보기, 이렇게 세 가지 실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두 개는 아두이노 기본 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 바로 소스를 열어보실 수가 있고, 세 번째 코드는 이 예시 코드 저장소에서 코드를 다운받아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 1, ADC로 가변저항 입력 받아보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변저항이고, 보통 키트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봉이 나와 있어서 다리가 3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네모난 친구가 다리가 3개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공통점은 다리가 3개란 거고, 첫 번째 다리, 두 번째 다리, 세 번째 다리에서 이 얘는 이제 드라이버로 돌리게 되고, 얘는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노브가 있는데, 이 M 대 N, M 플러스 N이 일정한 저항을 가지고 있고, 이 M 대 N이 돌아가면서 바뀌어요. 비율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끝까지 돌리면 0 대 10,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리면 10 대 0,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서 그런 식으로 이 세 개의 두 개의 저항이 들어가 있고, 돌리면서 이 M 대 N이 바뀌는 그게 가변 저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 이 분압 오메 법칙에 의한 분압 공식 때문에 이 여기에 나오는 전압이 이제 돌린 만큼 그 여기가 V, 여기가 0V니까 돌린 만큼의 비율로 V 곱하기 뭐 M 플러스 N 대 M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양쪽 다리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넣어주고 가운데 거를 전압을 입력받으면 돌아간 만큼 전압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로도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양쪽 끝다리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다리의 선이 아날로그 0번 핀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 주시면 되고, 셋업 함수 간단하게 보자면 LED 핀은 13번 13번 LED 핀을 아웃풋 출력으로 초기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루프 함수에서 계속 돌아갈 텐데, 이제 0번 아날로그 0번의 값을 읽어서 센서 밸류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이제 LED 핀을 켜서 LED를 킨 다음에 막 그 입력된 것만큼은 이제 딜레이를 해주겠죠. 가장 적으면 딜레이를 아예 안 할 거고, 가장 많이 하면 1024니까, 아니 8비트 아니죠, 10비트 입력이니까 1024, 최대 1초 동안 딜레이가 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딜레이 하고 켰다가 껐다, 그래서 아날로그 입력된 만큼 꺼졌다 켜졌다 하는 동작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조립부터 한번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실습 ADC로 가변적 입력 받아보기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준비물은 이제 둘 다 핀이 뾰족하게 나와 있는 순놈 점퍼선이랑 브레드보드, 그리고 가변저항, 아두이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노트북 USB 단자를 꼽으시겠지만 저는 노트북이 지금 찍을 상황이 아니어서 보조 배터리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미 제가 아두이노 프로그램으로 노트북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제시 PPT에 나와 있는 예제 틀어서 다운로드 하시고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안 들고 진행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아날로그 0번으로 가변 저항을 받는 회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변 저항 브레드보드에 꼽아주고요. 이렇게 적당하게 이쪽으로 좀 대서 꼽으시고, 이제 봐주시면 이 2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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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로 방향 줄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고, 얘가 3개의 핀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회로들, 아까 설명했던 회로들을 보시면 가운데 핀이 아날로그 0번, 아날로그 0번은 여기 A0번이라고 써져 있는 핀입니다. 아날로그 0번에 이렇게 연결되게 해주시고, 나머지 양쪽은 한 놈은 GND, 한 놈은 3.3V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나머지 두 줄에도 하나씩 꼽아주시고, 하나씩 꼽아주신 다음에 한쪽은 GND, 한쪽은 3.3,
하나 보시면 네, 좀 이게 잘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은 잘 보시고 꼽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개 3.3V랑 GND는 순서가 딱히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방금 설명 보셔서 아시겠지만 13번 핀이 내부적으로 여기 L이라고 써져 있는 LED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이거에 대한 반응 출력은 이 L이라고 써져 있는 LED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듀에 전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깜빡깜빡 거리시는 거 보이시죠? 입력받은 딜레이로 깜빡깜빡거리고 있고 이 값을 조정해주면 네, 제가 천천히 돌리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변화가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가장 이쪽으로 돌렸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이거랑 이거의 GND 오버레이 순서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네. 이쪽으로 돌렸을 때는 이제 이렇게 조금 돌렸을 때는 입력되는 이제 네, 입력되는 값이 적으니까 딜레이가 이제 네, 완전 작아서 엄청 빨리 깜빡깜빡거리고 이렇게 좀 돌려주면 네, 천천히 깜빡깜빡거리고 네,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시면 네, 13번 핀에 LED를 연결해 주셔도 돼요. 네, 어차피 하는 역할이 때문에 단시간이라 크게 상관이 없어서 바로 13번 핀에 다이렉트로 저항을 꽂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없이 권장되지는 않는데 귀찮을 때는 그렇게 해도 단시간에 조금 가끔 키는 거면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LED의 짧은 선은 GND에 연결해주고 긴 선을 13번에 연결해 주시면 네, 얘로도 거동을 보실 수 있죠. L이랑 똑같이 움직여요. 이쪽으로 돌리면 빨리 깜빡깜빡거리고 거의 켜져 있죠. 그냥 이러면 딜레이가 거의 0이니까 계속 켜져 있고 이제 하고만 느려지게 반응이었고 소스 코드대로 네, 예상했던 대로 동작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네. AC 아날로그 리드 C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실습 두 번째 PWM을 이용한 LED 디밍. PWM으로 LED를 조금씩 켜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네, 이런 식으로 켜보는 걸 이제 디밍이라고 하는데 정말 간단해요. 이제 LED의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짧은 쪽을 마이너스 GND를 입력을 시켜주시고 긴 쪽을 플러스 해서 저항을 거쳐서 9번 핀에 연결을 해주시면 정말 간단한 회로 이렇게 두 가지만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셋업에서는 딱히 할 게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날로그 라이트 PWM 출력을 내는 거는 네, 핀 모드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계속 돌 텐데 계속 돌아갈 텐데 폼은 가장 세미콜론으로 이제 세 개의 문장이 구별이 되는데 초기 선언문, 조건문, 증가문으로 이제 지정이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하게 되고 맨 처음 1번 문장을 실행한 다음에 2번 문장이 참이라면 3번을 실행한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2번 문장이 거짓이라면 그냥 포문을 끝납니다. 끝. 그래서 네, 결국 2번 문장이 참이게 되면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장으로 보시면 페이드 밸류 변수가 0이 됐고 페이드 밸류 변수가 255가 되기 전까지 이하까지는 계속 5씩 늘어나면서 0, 5, 10, 15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게 됐다가 255가 넘어가면 이제 끝나겠죠. 그러면 여기가 계속 반복이 될 텐데 그 9번 핀에 대해서 0부터 255까지 반복을 하면서 서서히 켜지겠네요. 한 번 올릴 때마다 0.03초씩 딜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거짓이 돼서 나오게 되면 다음 포문으로 갈 테고 얘는 초기 문이 255 조건문이 0 이상일 때 5씩 내려라니까 이제 얘는 255부터 0까지 천천히 내려가면서 출력을 할 거고 얘도 딜레이가 0.03초 걸려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 파트에서 LED가 천천히 켜지고 이 파트에서 LED가 천천히 꺼질 거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얘도 조립을 해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실게요. 네, 두 번째 실습 PWM을 이용한 LED 디밍 실습해 볼게요. 준비물은 네, 얘네랑 전부선은 아까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네, LED 하나 아무 색깔 상관없습니다. LED 하나랑 배곰 저항인데요. 이게 저항의 옴수를 찾아보시는 몸은 보통 여기 이 띠지에 100R, 100옴 이런 식으로 100 이렇게 적혀 있고요. 아니면 여기 몸통의 색띠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몸통 색띠는 색깔에 따라서
흑갈, 빨주, 노초, 파 뭐 이런 식으로 0, 1, 2, 3, 4, 5, 6, 7, 8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이거에 자세한 거는 쳐보시면 나오게 되고, 배곰의 경우에는 갈, 흑, 흑, 흑. 네, 이렇게 하면 보시면 돼요. 흑, 갈. 네, 맞네요. 갈, 흑, 흑. 100 곱하기 흑. 10의 0승에서 배곰이죠. 그래서 네,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배곰처럼 하나만 필요하니까 하나만 떼줍시다. 하나만 으차 떼셔서, 네, 그러면 보셨을 때 LED에 긴 핀과 작은 핀이 있고, 네, 이제 이게 혹시 두 다리가 똑같으시면 여기 플라스틱 안에 모양을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긴 쪽의 경우 이제 안에 보시면 두 극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이 플러스가 들어가는 긴 극이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가 들어간 짧은 극이 이렇게 기역자로 누워있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정 안되면 이제 직접 전압을 넣어서 확인해 보셔야 되죠. 어쨌든 네, LED에 저희 회로에서 LED의 긴 쪽은 디지털 9번에 연결되고 짧은 쪽은 GND에 저항에 맞춰서 GND에 연결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꼽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꼽아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5줄끼리 이렇게 세로 쭉 연결되어 있다 하셨죠. 이렇게 하면 양 줄로 이 양 핀이 분리가 되지만 이렇게 꼽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꼽으시면 이렇게 한 줄에 꼽으시면 합선되는 쇼트가 나는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꼽아주시고 긴 쪽은 구별하셔야겠죠. 어디에 껴셨는지. 그래서 긴 쪽은 바로 디지털 9번에 바로 연결해 주시고, 저항을 꼽기 전에 이렇게 휘어줍니다. 쓰기 좋게 저항을 하셔서 이렇게 한쪽은 LED가 꼽혀있는 줄에 꼽으시고 한쪽은 빈 줄에 꼽으신 다음에 저항 다리가 있는 줄에 전보선을 꽂으시고 GND에 넣어주시면, 네, 뭐 GND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똑같아요. 역할 쓰시고, 네, 이미 프로그래밍 해서 와서 여러분들은 뭐 이 상태에서 프로그래밍 하셔도 되고 바로 네, 하신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이제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프로그램에서 의도한 대로 이 LED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페이딩을 하게 되죠. 네, 파형을 관찰하기 위해서 오실로스코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PWM패가 어떻게 오실로스코프에 찍혀서 보여드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실습에서 만든 회로고요. 오실로스코프 뒤에 전원선을 꼽아주시고, 네, 이거는 이따 다시 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빼놓을게요. 스포로 빼놓고 이제 네, 켜봅시다. 오실로스코프 켜고 어떤 실습에서 어떤 식으로 다루시게 될 건데, 네, 풀어보고 여기가 이제 신호 접지선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 신호를 입력할 수 있는 걸쇠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신호선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네, 우리는 GND가 여기 들어가고 우리의 LED의 플러스 그 신호 나오는 게 여기 연결돼야겠죠. 그러면 네, 이제 오실로스코프부터 켜졌으니까 채널 1번에 저희의 프로브를 연결해 줍시다. 이렇게 꼽아서 돌려주시면 프로브는 연결이 된 거고, 사실 뭐 엄청 많은 그 메뉴들과 버튼들이 있는데 저희는 당장 간단한 파형만 보면 되니까, 네, 이 오토셋이라는 자동으로 이 오토셋이라는 자동으로 그 스케일을 설정해주는 이 버튼이랑, 그 다음에 버티칼, 호라이즌에 대한 포지션과 스케일을 조정하는 레버만, 네, 거의 그 정도만 쓰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접지를 넣어줘야 한다 했죠. 그래서 얘는 이제 GND 연결해줘야 되니까 편하게 전보선을 연결해주고, 이 GND랑 연결되어 있는 줄에 같이 꼽음으로써 GND를 연결해주게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는 GND에 붙게 되었고, 이제 이거는 쭉 꼽아서 LED에 플러스 그게 넣어주면 되겠죠. 꽂자. 그리고 이제 뭐 막 갑자기 바뀌었네요. 오실로스코프에 찍히는 파형이. 그러면 이제 네, 오토셋으로 자동으로 스케일을 맞춰줍시다. 뭐가 이상한데? 제가 반대로 꼽았네요. 네, 플러스 꼽아줘야 되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LED 플러스 극인데 제가 반대로 꼽았죠. 보시고 오토셋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얘가 하고요. 이제 파형 보이시나요? 이제 조금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호라이즌탈 스케일을 좀 키우고, 조금만 키우고 버티컬 스케일도 조금만 키워줄게요. 그리고 중간에 내려주기 위해서 포지션 조금 조정해줘서 조정하고, 네, 그럼 이제 네,
파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게 보이는 건가요? 보이시나요? 여기가 로우고 이제 여기가 하이겠죠? 보시면 하이가 줄고 로우가 늘어났다가 로우가 줄고 하이가 늘어났다가 하이가 줄어들면 이게 DTB가 작아지는 거고 하이가 늘어나면 네 하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LED의 밝기도 네 오실로에 보이는 것과 비슷한 똑같은 거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PWM파는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껐다 켜지는 거의 비율에 따라서 저희 눈에 보이는 이게 달라지게 되고요. 1000Hz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눈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냥 3V가 나오든 그 하이랑 로우가 5분의 3의 비율로 나오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실로스코프 보여드렸습니다. 오실로스코프 파형 잘 보셨죠? 저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PWM 파형이랑 똑같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실습 세 번째, DAC로 사인파 생성해보기. 실습 2번도 밝기만 따지면 이렇게 사인 느낌으로 켰다 껐다 하겠지만 실제로는 사인이 아니고 이런 사각파를 흉내내는 거였죠. 그래서 이번엔 진짜 사인파 생성해보기로 해볼게요. DAC니까. 그래서 보시면 똑같아요. 회로는. 대신 이제 플러스에 대한 게 9번 핀이 아니고 DAC 1번 핀에 꽂혔네요. 이것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인 함수를 쓰려고 math라는 헤더 파일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셋업에는 그냥 조금 더 DAC를 정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전에 알려드렸던 12V로 해상도를 올렸어요. 그러면 10비트 때는 0에서 1024인데 12비트 하면 해상도가 나이가 돼서 0에서 4096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만 바꿔주고 이거 오타가 있는데 코드에서 바뀌었을 건데 DAC 1입니다. 실제 코드에서 그 코드 저장소에서 바뀌어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인 값이 이제 정의역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 함수잖아요. 이렇게 돼서 y는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음의 전압을 표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잠시 편법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거를 평행이동했어요. y는 1만큼. 그래서 이렇게 쓸 겁니다. y는 1, 최하는 y는 0, 최는 y는 2. 이렇게 평행이동한 함수죠.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평행이동했다 해서 sin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거가 여기가 0, 여기가 4096이 되기 위해서 2048을 곱해줬네요. 그러면 결국 이 사인파는 0, 2048, 4096이 이거의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소수점을 다시 확실하게 그 정수로 바꿔준 다음에 아날로그 라이트를 하면 진짜 이렇게 이 사인파 모양으로 버전압 출력이 나갈 거예요. 그게 얘도 똑같이 3개의 문장이 있는데 x는 0에서 x가 2파이까지는 x를 0.05씩 올라가면서 이거를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해라 그거죠. 아까도 구조랑 거의 비슷하죠. 단지 얘는 실수가 됐을 뿐이고 그럼 얘는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이제 조립하고 거동이랑 오실로스코프로 찍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DAC로 사인파 출력하기 이제 조립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아까 LED 디밍어랑 똑같아요. 점퍼선, LED, 배꼽 저항, 브레드보드, 아두이노 듀에, 그다음에 노트북이다 보조 배터리. 얘도 당연히 실제 3차시에 대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요. 똑같이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긴 쪽, 짧은 쪽 구별하셨다가 꼽아 주시고 긴 쪽 줄에 배꼽 저항 연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짧은 쪽에 대한 점퍼선 꽂아 주시고 줄에 꽂아 주시고 긴 쪽에 대한 점퍼선 꽂아 주시고 긴 쪽은 플러스 DAC 1번 핀에 꽂아주면 되시고요. DAC 1번 핀 세 번째죠. DAC 1번을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보라색은 GND 꽂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성립했고 이제 얘 전을 넣어주겠습니다. 의도한 대로 이쁘게 사인파 모양의 밝기가 나오네요. 그럼 이제 얘도 한번 파형을 찍어서 아까 PWM이랑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면 오실로스코프님을 다시 등장을 시키고 자, 안녕. 그 다음에 프로브도 그냥 아까 연결해놓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켜주고 조금만 기다릴게요.
아 맞아, 뭐 그거 하기 전에 배선해놓고 있읍시다. 이 GND는 얘는 GND 연결해줘야 되죠. 그래서 GND 같은 줄에 연결을 해서 GND에 같은 줄에 해서 GND 접지를 붙여주시고, 이제 이 얘는 뽑아서 LED에 플러스 극에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가 부팅되기 기다린 다음에 오토셋 눌러줍시다. 아 이게 혼자 파열인 줄 알고 조금 그거 하는데, 그 몇 가지 설정을 만들어서 조금 자유롭게 표시되게 할게요. 네, 그럼 아까 같은 그런 이 사각판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럼 좀만 더, 잠깐 이걸 스케일을 좀 더 줄여볼까요? 네, 보이시나요? 사인파 약간 이제 뭉그러지는데, 이거는 네. 네, 사인파 네, 약간 이거 뭉그러지는데, 이거는 오실로스코프 특성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여기가 조금 이상하게 뭉그러지죠. 근데 네, 저희가 예상했던 사이파가 나오게 되고, 이 LED의 거동도 이쁜 사이파처럼 네, 예상대로 딱 나오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현재 전압을 찍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한번 매셔 맞춰볼까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프리퀀시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내 주파수가 별로 높진 않죠. 793mHz, 1Hz도 안 되네요. 0.7, 아이고 빠져버렸네. 네, 0.7Hz 정도 되는 값이죠. 그래서 네, 이렇게 거동에 맞게 움직이고, 뭐 PK to PK, 피크 to 피크, 네, 1.49V, 뭐 맥스 값 2V. 이 프로브가 약간 볼트값 측정이 이상한 것 같은데, 네, 프로브가 약간 삐끗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네, 뭐 RMS 볼테지 1.49 이런 식으로 다양한 측정 값을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그럼 약간 브록으로 컴퓨터는 상악함수를 어떻게 계산할까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사인 함수는 초등 함수가 아닙니다. 다항 함수의 꼴로 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x86, x64 같은 PC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전용 어셈블리 명령어가 있고, 뭐 테일러 잘 공수인데 배우다 싶으셨다시피 뭐 공수나 미적분에서 배우신 테일러나 수체해석에서 배우시는 체비쉐벌 근사를 써서 네, 다항 함수로 근사를 해서 풀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인 함수를 다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서 룩업 테이블 네, 해서 하고요. 이거를 약간 더 발전시킨 코르딕 알고리즘을 쓰기도 하고, x가 작은 범위에서는 sin x가 x로 근사할 수 있잖아요. 단순 선형 근사를 해서 그래 근사에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내 경우에 맞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듀의 ARM의 경우에는 이 ARM CMS IS라고 이제 1차 시에서 알려드렸던 HAL 하드웨어 추상화 라이브러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CMS IS의 코드를 까보면 그냥 단순하게 네, 그 룩업 테이블에서 정말 이 계산된 사인 함수의 값을 꺼내 와서 그 계산된 거는 이제 이렇게 점점점 이런 불연속적인 값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확대해 봐서 여기만 봤을 때는 실제는 이렇게인데, 룩업 테이블은 이렇게인데, 이걸 이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선형 보관을 해서 이렇게 1차 함수로 나타낸 다음에 이 사이의 경우에는 사이 값을 취해서 최대한 사인 함수를 근사하게 만들어서 표현하는 네. 결국 룩업 테이블 플러스 선형 보관, 선형 보관도 수치해석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룩업 테이블의 방식으로 사인 함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네, 브로그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초등 함수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구나. 네. 그래서 하게 되고, 왜 테일러 같은 걸 안 쓰고 룩업 테이블을 쓰냐? 테일러가 느려서 그렇습니다. 네, 제곱을 해야 되는데
제곱 연산의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룩업 테이블처럼 용량은 좀 많이 먹어도 단순히 리드만 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제곱 연산을 해야 되니까 들여서 안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네. 듣느라 수고하셨고, 질문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네, 참고 자료는 아두이노 홈페이지와 이런 소스 코드를 확인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박재윤 강의자님의 이론 오차시에 대한 실습 수업 보러 가시겠습니다. 4차시 듣느라 수고하셨고, 네, 다음도 집중해서 열심히 봐주세요. 이번에는 아두이노 세미나 5차시 수업에서 아두이노에 연결된 조이스틱으로 컴퓨터의 마우스 커서 기능을 컨트롤하는 예제를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그 연결선이나 이 코드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잠깐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출력 핀을 스위치 핀을 2번, 마우스 버튼을 3번, X축을 A0, Y축을 A1, LED 핀을 5번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스위치 핀은 기능은 이 조이스틱의 기능을 켤지 끌지를 결정하는 핀입니다. 그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까만 버튼이 스위치 핀 2번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차시에서 이제 그 버튼의 사용 방법과 풀업 다운, 풀다운 저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따로 이 풀업 저항을 저희가 설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버튼 연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항을 따로 써서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2차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우스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조이스틱에서 Z축 움직임, 즉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마우스 버튼을 누르는 그 입력에 대한 연결 핀이 마우스 버튼입니다. 이것이 디지털 핀 3번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X축, Y축, X-액시스, Y-액시스도 역시 여기서 나와서 A0, A1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조이스틱 그 기능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LED 핀이 5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번에 연결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쪽은 그라운드고요. 자, 그래서 업로드를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에서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 포트에서 업로드를 진행한 뒤 네이티브 포트로 옮겨서 이 실제 기능을 수행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는 프로그래밍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로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로드가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까지 프로그래밍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포트를 뽑아서 네이티브 포트로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리셋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 스위치 핀을 눌러주시면, 버튼을 눌러주시면 LED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밑에서 어떻게 이것이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조이스틱을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위에서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릭 같은 걸 클릭을 하면, 이 클릭이, 예, 이게 드래그가 돼버려가지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튼 클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예제 기능을 전체적으로 알아보았고요. 예, 이미지 닫기도 되죠. 예제 기능 전체적으로 알아보았고요. 이렇게 스위치를 통해서 제어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따라 해보시고 완전 똑같이 했는데도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우스 예제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두이노 세미나 5차 시 리얼크크 키보드 만들기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론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그 키보드 입력을 위한 그 버튼은 4번 핀에 연결을 하기로 하였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2차 시에서 설명드렸던 그 단순한 스위치 기능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위치에서 신호가 들어오면 이제 리얼크크를 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 구조입니다. 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설명은 이론 때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스위치 구조도 2차 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업로드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포트에 연결을 하고 전에 하던 것처럼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예제를 업로드를 해줍니다.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이것을 다시 네이티브 포트에다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제 리얼크크라는 그 문장이 나가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메모장을 띄워놓고요. 메모장 위치를 좀 옮길까요? 이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리얼크크가 입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 한영키를 누르게 되면 영어인 FDZZ가 그대로 입력이 되는데 다시 한영키를 눌러서 한국어로 변환을 해주면 리얼크크가 계속 입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희가 만든 리얼크크 키보드입니다. 이를 응용해서 리얼크크 이외의 다른 문자열도 충분히 나가도록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더 설명드릴 만한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이걸 따라 했는데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고 저랑 같이 문제점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